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수장입니다. 여러분들 성남 수진구역을 아시나요? 성남 수진구역이 드디어 시공사를 선정됐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50% 지분,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들어가서 30%, 그 다음 DLEC가 20%를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게 1조 5천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무려 5,668가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이고요. 지하 7층, 지상 15층 57개 동 규모고 총 공사 금액이 1억 5,585억.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치를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살펴드리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송파 잠실 쪽이고요. 송파대를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게 되면 이제 위례 신도시가 있고 위례 신도시 아래쪽에 이제 수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호선 라인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송파대로 따라서는 이제 분당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 수진동하고 신흥동, 그 다음에 신흥 3동도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재개발 지역입니다. 요렇게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블록별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요렇게 규모가 돼요. 그래서 5,500세대가 넘는 초대형 메모드급 단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뭐 성남 같은 경우 특징이 1000세대만 해도 우리가 대단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규모가 보통 2, 3000세대, 4000세대, 5000세대가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4, 5000세대급이고 이번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묘정도 이게 5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이쪽에 산성역 포레스티아 얘도 지금 단지가 상당히 크죠. 이것도 4089세대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네, 엄청나게 규모가 큰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상대원 3동도 여기가 이제 재개발 예정인데 얘는 거의 한 9,700여 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서 이제 약간 뭐 강제 이주처럼 사람들이 이제 거주를 한 곳인데 낡고 오래된 주택이 많고요. 편집도상 보게 되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예, 이렇게 일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선을 그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재건축을 할 계획들입니다. 성남에는 상당히 재개발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조감도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규모가 많은데 좀 아쉬운 거는 규모가 요즘에는 높이 올리고 건폐율을 줄여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상층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지상층을 15층, 이제 신고 제한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15층으로밖에 짓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지금 39m 규모의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수진 1구역이. 그럼 39m면 여러분 3m가 1층이라고 보게 되면 13층 높이의 이 경사, 단차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성남 현장 영상 보여드리면서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볼 때 훅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골목길도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되게 심합니다. 이게 골목이 심한데 이거를 단차 없는 평평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단지 내에 이렇게 좀 단차가 있어서 막 단지 내에서 이렇게 계단도 올라가고 막 그 계단 올라가면서 양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분수도 있고 물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조경도 좀 꾸미고 그런 형태들이 저는 몇몇 단지들 봤는데 저한테는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근데 이제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다니기가 좀 어려우니까 단차 없는 이런 형태로 조성하지 않느냐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약간씩 호불호가 갈리겠죠. 근데 제가 이걸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금 신도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라고 하는데 그 네옴시티를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네옴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사실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유가 점점 고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고갈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 석유 하나에 의존하게 되면은 그 석유 값의 변동성에 따라서도 GDP가 크게 등락날락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성을 갖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바이 아시죠?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가
굉장한 신도시를 정말 사막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해서 많은 관광자를 끌어들이고 외국에 외자 유치를 많이 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활성화됐잖아요. 그걸 보고 아랍에미레이트보다 훨씬 더 부자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석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도 한다라는 것을 좀 과시도 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 호텔 많이 보셨죠? 부르즈 알 아랍이라는 이 호텔.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이 규모가 굉장히 큰 거. 이거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우리 삼성물산도 같이 시공에 들어갔었던 이게 800 몇십 미터, 8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최고층 빌딩인 곳 이게 다 두바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팜 주메이라라고 이거는 인공섬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요 규모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다에 이런 식으로 바다 한가운데다가 지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집이 하나하나 있고요. 요게 전부 다 물 위에다가 메꿔서 지어진 겁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에서도 신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일단 그 개요가 나온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이 접경 지역 쪽에다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고 옥사곤이라는 산업도시를 역시나 바다를 또 메꿔갖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더 라인 미러시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이따가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면적이 이게 서울의 44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신도시급 하나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당급 신도시의 44배라고 놀랄 판인데 이거는 서울의 44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분당 신도시 가보셨나요? 분당 신도시 엄청 크죠? 신도시 중에 가장 큰 사이즈급이거든요. 근데 분당이 서울에 비교하게 되면 서울의 한 3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서울의 44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젝트는 분당을 대략 한 1350개 정도를 한꺼번에 짓는 겁니다. 1350개를.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하나 짓는 것도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게 13개도 아니고 130개도 아니고 1350개를 한 번에 짓는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싶은데 놀라운 거는 지금 일정이 2030년 완공 예정입니다. 저 개인적인 어떤 상식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1조 달러입니다. 자, 현재 환율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 140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용산에서 국제업무지구 지을 때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나타난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30조였습니다. 30조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게 국제업무지구의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불렸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그거를 대략 한 50개 정도를 한 번에 짓는 그런 형태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잠깐 몇 개 보여서 궁금하신 분들 여기 들어가면 워낙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더 라인이라는 길쭉한 형태의 신도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 도시들을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키고 높게 올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수진구역 보면서 높게 안 올리는 게 아쉽다 생각하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모아서 압축시키는 그러니까 수평 공간이 아니라 수직 공간이 굉장히 높은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친환경적으로 놔두면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정말 미래 도시 그 표본이죠, 완전히. 헬스, 레지던스, 비즈니스 등등등. 그리고 이렇게 길다랗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초고속 열차 같은 걸 넣어서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형태. 그리고 나머지는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내부의 모습도 이렇게 나무도 엄청나게 많고 친환경적으로.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할까 싶죠. 높이가 무려 500m라고 얘기하고요. 와이드 이 폭은 한 200m. 그 다음에 길이가 무려 170km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외곽의 벽들은 이렇게 미러 글래스로 해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아이디어 자체도 이거 냈다라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저는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안에 건물들이 꽉 채워서 170km가 이어지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건 상상만으로도 놀라울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1,400조를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집트 쪽이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그 라인이겠죠. 바다도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짓게 됩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협곡, 산 같은 데다가 중간중간 이게 지금 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박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놀라운 건 사실은 사우디라는 나라가 놀라운 건 사우디라는 나라가 사실은 그 사막이잖아요, 사막. 이건 이제 약간 랜드마크 건물처럼 짓는 거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들. 여기다가 이제 스키장까지 지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계절 놀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 이런 게 눈이 내리겠습니까? 인공눈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프로젝트의 어떤 아이디어 하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초럭셔리한. 이게 진짜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세계의 부호들이 다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하겠습니까? 관광자원화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정말 어디에 비견돼도 비견돼서 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세계 최고의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와, 이런 프로젝트가 과연 될까? 뭐 일단 전문가들의 각각 간간히 나오는 의견을 보게 되면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좀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단 이 높이가 무려 500m 정도 되잖아요. 500m 정도 되니까 위에서 이게 분명히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광이 과연 여기까지 내려가겠느냐라는 부분.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옆쪽에 이제 약간 글라스를 유리로 한다고 하니까 옆쪽에 채광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가 들지 않게 되면은 이건 좀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자연 채광이 없으면 아무리 조명을 켜더라도 조금 어둡침침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 약간 음침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계획을 잡은 거고, 이런 계획을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게 되면서 뭐 현실적인 부분으로 약간 조정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프로젝트가 뭐 완성이 되게 되면 저도 꼭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이전에 일단 두바이 한번 가보고 거기서 즐겨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도시, 스마트 도시를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가볍게 이렇게 네옴시티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조정이었습니다.